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지호 선생님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벡터에 있어서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에 대한 개념을 잘 기억하고요. 이제 그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내용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 하면 우리가 2차원 평면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2차원 상에서 있는 지금 점이 2개짜리, 성분이 2개짜리가 당연히 뭐가 되죠? 평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차원 평면을 보겠는데요. 이 평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정이 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뭘 볼 거냐면 한 점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y가 되는데 이제 제로가 됩니다. 여기다가 한 점을 이렇게 하나 잡아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쭉 해서 하나의 벡터를 하나 잡아보고요. 자, 이 벡터를 우리는 A 벡터라고 한번 규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벡터니까요. 성분을 하나 써볼 수 있겠죠? 얼마? A1, A2라고 쓸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 얼마입니까? 이 벡터가 A2가 되죠. 그리고 A1, sorry. 자, 이게 A1이죠. A1 그리고 이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 얼마? A2라는 성분을 지니게 될 것이야. 자, A1과 A2가 이렇게 나타나 있을 때 이제 선생님이 뭐를 한번 보려고 하냐면 요 각을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 각을 알파. 자, 요 각을 알파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요 길이 있잖아. 길이. 이 길이를 A 벡터의 크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요. 자, 요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삼각함수로 표현해 봅시다. 여기 있는 길이는 어떻게 있습니까? 코사인에다가 알파는. 자, A 벡터의 크기에 A1. 당연한 얘기죠? 자,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녀석 어떻게 됩니까? 사인 알파는 이렇게 쓰면 얼마 돼요? A 벡터의 크기에다가, 그쵸? 분해. 그 다음에 A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A2라고 하는 녀석은 자, 얼마입니까? A 벡터라고 하는 녀석에다 얼마? 사인 알파 되는 건 당연히 알 거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A2, A1이라고 하는 것은 A 벡터 크기에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도 알 것입니다. 자, 코사인 알파와 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할 때 지금 보다시피 뭐라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 코사인 알파고요. 이쪽으로 하는 어떻게? 사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삼각함수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 두 가지를 잘 본 다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성분을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A1에다가 A2라고 쓰면 이 녀석을 우리는 바로 A 벡터에다가 뭐가 된다고요? 코사인 알파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A 벡터에다 뭐죠? 사인 알파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A1, A2가 있는데 A 벡터 코사인 알파에 A 벡터 사인 알파라고 쓸 수 있는데요. 요 식을 우리가 이제부터 아까 했죠. 이 벡터 자체를 선생님이 크기로 한번 나눠보면 단위 벡터 나온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양쪽을 크기로 나눠봅니다. 그래서 A 벡터의 크기 분의 1을 하면 자, 바로 단위 벡터가 주어지는데 자, 어떻게 된다고요? 이 녀석은 결론은 다음과 같이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삼각함수에서 이렇게 써버리고 나면 얘의 크기는 당연히 알다시피 뭐가 돼?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얼마? 사인 제곱 알파는 1이니까요. 이거의 크기는 당연히 1이고 이걸 계산해봐도 당연히 1이죠. 왜냐하면 요거가 루트 A1 제곱 다 A2 제곱이니까 그거에 제곱하면 위에 A1 제곱 A2 제곱 합하면 밑에 거랑 같은 1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코사인 알파는 얘, 사인 알파는 얘가 되는데 자, 이제 뭘 보려고 하냐면 선생님이 여기 나오는 이 알파라고 하는 놈 대신에 여기다 요 각을 한번 볼게요. 자, Y축과 이루어져 있는 이 각을 선생님이 베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우리 뭐를 쓸 수 있냐면 바로 이 사인 알파라고 하는 걸 좀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는 그대로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사인 베타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 볼게요. 베타가 아니라 사인 알파라고 하는 걸 약간 변경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사인 알파는요. 자, 사인의 알파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여러분 이거 바뀌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여기 바뀌면 얼마? 코사인 베타가 된다라는 사실 알겠죠?
자,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 두 가지로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 자체를 다음과 같이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코사인 알파에다 뭐가 돼? 코사인 베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전부 다 코사인밖에 남지 않고요. 안쪽에 알파와 베타는 X축과 이루는 각이고요. Y축과 이루는 각입니다. X축과 이루는 각 알파와 Y축과 이루는 각 베타가 되어 있다면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에서 우리는 뭐를 하나 얻어낼 수 있냐면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얼마요? 코사인 제곱의 같은 식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뭐가 된다? 요런 성질을 하나 얻을 수 있겠고, 역시 이것도 뭐가 됩니까? 단위 벡터가 되는데, 이 단위 벡터는 X축 방향과 Y축 방향의 각이 나와 있죠. 어떤 벡터가, 저 A라는 벡터가 X축과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Y축과 어떻게 기울어져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결국 이 녀석은 그 A 벡터라고 하는 것에 뭐를 나타낸다? 방향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A 벡터라고 하는 것에 방향을 나타내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전부 다 코사인으로 표현되어 있다 해서 이제부터 우리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얼마?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라고 쓰고요. 뭐라고 쓴다고 이게? 바로 이 녀석을 바로 A 벡터와 뭐가 된다? 같은 방향의 뭐죠? 단위 벡터가 됩니다. 자, 결국엔 이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를 구하시오. 그러면 저걸 구하라는 얘기죠. 자, 방향을 나타내는 뭐가 있다? 코사인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우리는 방향 코사인이라고 한다. 자, 방향 코사인. 방향 코사인의 정의는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감마는 얼마다? 여기는 감마는 없죠. 자, 코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베타, 코사인 제곱 베타까지 합은 1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 아이디어를 잘 기억하고요. 그러면 제대를 구하라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얼마요? A 벡터의 크기분의 A1이 되겠고요. 자, 코사인 베타라고 하는 것은 A 벡터의 크기분의 A2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 결과를 이제 우리는 얻어낼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제 A1, A2라고 하는 식 코사인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은 방향 코사인이라고 하는 걸 잡았는데요. 만약에 3차원을 가더라도 똑같은 얘기는 되겠죠. 자, 3차원에서 모양을 한번 제대로 한번 그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약간 XYZ를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XYZ. X고요. Y가 되면 이렇게 반식의 방향을 돈다 그래서 알겠지? 자, 그렇다면 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요. 다음과 같이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가운데를 요렇게 해서 하나 육면체를 만들어 놓고 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하나 어떻게 됩니까? 벡터를 하나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자, 이 벡터를 우리 뭐라고 쓰자? A1, A2, A3라고 쓰면 되겠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가 A1이 되겠고, 그 다음 여기가 어떻게 돼? A2가 되겠고, 여기가 얼마? A3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면 역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에서 쫙 긋게 되면 여기는 90도가 딱 만들어지지만 요 각도가 있죠. X축과 이루는 각도. 이걸 알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 뒤쪽으로 가는 녀석도 만들 수 있겠죠. 여기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 얼마? 90도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여기 각도가 하나 있죠. 그렇죠? 여기 얼마? 베타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이 녀석 자체가 뭐라고요? 바로 이루어져 있는 이 Z축과의 각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Z축과의 각을 갖다 우리 이제부터 뭐라고 보자? 바로 이걸 Z축의 감마를 얼마? Z축의 각을 감마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가 벡터 A면 벡터 A의 크기에다 코사인 알파는 얘가 되죠. 그쵸? 벡터 A에다 얼마? 코사인 베타는 얘예요. 벡터 A에다 얼마 됩니까? 코사인 감마도 얼마 됩니까? A3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거와 똑같이 공간으로 벡터를 갖다 확장을 한번 시켜본다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A1, A2, A3라고 넣는다면 이 녀석은 바로 자,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코사인 알파, A 벡터 크기의 코사인 알파, A 벡터 크기의 코사인 베타, 자, A 벡터 크기의 코사인 감마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A 벡터 크기라고 하는 녀석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냥 바로 뭐가 돼? 루트에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이 되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을 가지고 여기다 딱 써보면 여기가 지금 이제 오잖아요. 넘어가면.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를 쓸 수 있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리고 코사인 감마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면 이 녀석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본 것처럼 A 벡터의 크기분의 A1, A 벡터의 크기분의 얼마 되죠? A2, 그 다음에 A 벡터의 크기분의 A3라고 쓸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얘기 때문에 이거 제곱하면 1 되는 건 당연하죠. 그 단위 벡터예요. 근데 각 방향적으로 다 알파, 베타, 감마의 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나타내니까 당연히 이것도 뭐가 된다고요? 공간 벡터에 뭐가 되죠? 방향 코사인이 됩니다. 역시 단위 벡터이고요. 이 방향으로 단위 벡터다 이 말이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쯤에서 여기까지 딱 와서 여기쯤 끝나면 크기가 1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 벡터를 뜻하더라. 이 방향 코사인 때문에 성질은 뭐가 있다?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감마죠. 이게 얼마? 1이 됩니다. 그렇죠? 이 성질을 잘 기억하고요. 이 성질에 따라서 다시 사인으로 바꿔버린다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얼마?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베타 더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감마라고 하는 것이 1이랑 같죠? 자, 그래서 이 식에서 또 다른 성질이 있다면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얼마? 사인 제곱 베타 더하기 사인 얼마죠? 제곱 감마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어떻게 되죠? 1이라고 넘어가니까 이 3 빼기 1이니까 얼마? 2가 된다는 이런 식도 하나 알아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표현을 했고요. 자, 이제 우리가 방향 코사인을 아는 상태에서 이제 뭘 하나 보려고 하냐면 두 벡터 사이의 각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앵글을 찾도록 하는데 그 찾기 전에 먼저 두 벡터 사이의 거리, U 벡터와 V 벡터의 거리는 당연히 이렇게 쓰고요. 자, 이걸 우리는 당연히 이제부터 distance라는 뜻의 UV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면 2차원일 때는 당연히 뭐가 되죠? 이거는 점에 대한 거리와 같으니까 U2-U1에 이제 여기가 UV니까요. UV니까 루트 D는 얼마 된다? U에다가 U에다 V입니까요? V V1, V2, V2 마이너스 얼마 돼? U2에다가 제곱에다가 더하기 V1 마이너스 U1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건 다 알겠죠? 자, 여기는 됐고요. 이제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을 한번 보겠는데 자, 일단 우리가 요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한번 보려고 해요. 2차원에서 한번 3차원으로 확장하면 되니까 2차원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U 벡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U 벡터가 있고요. 자, 이 녀석의 성분을 2차원이니까 U1, U2라고 놓을게요. 자, 이쪽으로 어떻게 되냐면 V라는 벡터가 있어요. 자, 그래서 V라는 벡터가 있고요. V1, V2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을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각을 우리는 이제 세타라고 놓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각을 일단 우선적으로 세면 뭐냐면 알파로 둘게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내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둘 다 90도가 되는데, 자, 이제 뭐를 하나 보려고 하냐면, 여기까지가 V 벡터의 크기죠? 여기가 얼마야? U 벡터의 크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밑에 성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성분은요, 이 V 벡터라고 하는 놈 크기에다가 V 벡터라고 하는 놈 크기에다 뭐가 되죠? 코사인에다 얼마입니까? 세타 플러스 알파예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예요. 이 성분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우린 V1이라고 둘 수 있습니다. 요거는 V1이라고 둘 수 있는데요. 자, V1인데 요거는 뭐가 되냐면 V1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에다가 크기에다가 적혀 있는 거니까 V 벡터 크기에다가 자, 이거죠. 에다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는 뭐가 됩니까? 코코죠. 코코마 신신. 그 삼각형 코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그 다음 마이너스 신신 사인 세타 사인 알파가 되겠죠.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각을 우리가 이렇게 잡았을 때요. 우리가 요 식을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요 코사인 알파하고 볼게요. 자, V1에다가 이퀄 자, V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코사인 세타가 나오죠. 그렇죠? 코사인 세타. 자, 코사인 알파는 뭐가 됩니까? 이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실제로 얘잖아요. 그 코사인 알파는 뭐냐? 그러니까 U 벡터의 크기 분의 얼마 됩니까? U 벡터의 크기 분의
코사인 알파니까 U1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 빼기 사인 세타이다. 어떻게 됩니까? 주어진 식이 여기 나오는 것이 얼마 됩니까? 이게 U 벡터의 크기분의 얼마? U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 두 가지 식을 가지고 판단할 때 이걸 어떻게 접근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많은 복잡한 식을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요 값을만 계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냐? 요 세타만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 이제 잡아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하지 말고 뭐가 돼? 코사인은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요 녀석이 이루는 각이니까 여기 나온 녀석을 베타라고 해볼까요? 세타를 갖다 이렇게 합시다. 이것도 한번 따져볼게요. 베타. 자, 그러면 코사인은 뭐가 만들어지냐?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코코프 코사인 베타에다가 코사인 알파 프 사인 베타에다가 사인 알파 이렇게 해서 그냥 코사인 세타만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1차 변환에 대한 행렬이 나오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코사인 베타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얼마? 이게 V 벡터의 크기 분의 얼마? V1 곱하기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코사인 알파는 얘잖아요. 자, U 벡터의 크기 분의 얼마 돼요? U1이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자, 여기는 얼마? 코사인 알파니까요. 사인 베타니까요. V 벡터 크기 분의 얼마죠? 사인 베타니까 V2가 되겠고요. 그 다음 곱하기 얼마? U 벡터의 크기 분의 U2가 되죠. 아, 요거 보니까 재밌네요. 이 두 개를 곱해서 결과론적으로 U 벡터 크기에다가 V 벡터 크기 분의 이게 U1, V1, U2, V2가 뭐예요? 바로 U 벡터 어떻게 됩니까? V 벡터의 내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를 우리가 기억해서 이 코사인 사이각을 구함과 동시에 바로 내적이 가지고 있는 계산이 아닌 바로 기하학적 정의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저쪽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알다시피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식 자체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부분을 보라라고 했을 때 그 코사인 세타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든 관계없습니다. 코사인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는 U 벡터에다가 크기에다 V 벡터가 되겠고 U 벡터에다 내적 V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외우고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내용이죠. 자, 이제 사이각은 저렇게 벡터 두 개가 이루는 사이각은 저와 같은 공식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자, 이제 바로 내적의 기하학적 정의가 나오네요. 뭡니까? U에다가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 되죠? U 벡터에다 뭐가 됩니까? V 벡터의 코사인 세타다.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적이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는데 이게 과연 뭘 뜻하는지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인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판단한다고 쳤을 때 U와 V가 가지고 있는 내적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는 바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닥이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치면 이 바닥에서요. 자, 바닥에서 어떤 물체가 하나 있는데 이 물체가 다음과 같은 녀석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렇게 벡터가 나와 있는데 이 벡터라고 하는 녀석이 뭐가 있다고요? 바로 어떤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힘으로 잡아당긴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녀석이 움직일 때 만약에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팍 들리지만 않으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동하는데 저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녀석 이동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해 왔다면 이렇게 이동되어진 모습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크기가 작아졌다 그러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얘가 이동했을 경우에 얘가 세타만큼의 각을 가지고 기울어진 채 잡아당긴다면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1이라고 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하기를 W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냥 힘에다가 뭐죠? 힘에다가 얼마만큼 이동시켰냐라는 거예요. 자, Fs 뭐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알아둬야 돼. Fs S라고 벡터를 하면서 이걸 못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Fs S인데요. 자,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친다면 Fs S를 곱한 게 1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게 이쪽으로 잡아당긴 힘이 이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일을 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S잖아. 그치? 그래서 이만큼 이동한 결과를 잡는 건 F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x축과 나란한 방향이라고 친다면 f의 뭐라고요? x방향의 힘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결론은 fx는 f라는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녀석이 x방향 힘이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뭐가 됩니까? s를 한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게 모양이죠. 모양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랑 같죠. 그쵸? f와 s가 이루는 방향, u와 v가 이루는 방향이 세타만큼이 기울어져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공간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해석할 때는 다음과 같이 뭐라고 쓴다고요? 이렇게 라지 W라고 하는 일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W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죠. 얘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결론은 뭐가 된다고? F라는 벡터, 방향이 있으니까 도트에다 뭐 이동하는 방향이 기울어져 있다면 그 방향도 벡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표현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달리고 있는 그 방향 안으로 떨어진다. 안으로 떨어진다는 내적 안에다가 곱한다는 뜻이 알겠어요? 바깥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본 다음에 이제 내적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았잖아요. 이걸 가지고 각도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각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몇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부등식 중에서 우리가 민코우스키의 매망엔 이게 K 맞을 겁니다. 자, 민코우스키 부등식이라고 그래서 inequality 부등식. 이름이 거차에 사람 이름 달기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뭐라고요? 그냥 삼각 부등식이에요. 자, 삼각 부등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워낙에 많이 나오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실해석학 같은 순수 수학 같은 공부를 할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삼각 부등식은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게 U 벡터고요. 이게 V 벡터가 이렇게 있다면 V 벡터를 연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꼬리를 물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식에서 이렇게 해서 표현돼서 뭐가 나와? 이게 U 벡터와 V 벡터의 크기지. 이 V가 당연히 이 속에 일직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수도 있다. U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V라고 하는 녀석이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일직선 되면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삼각형을 만드는 부등식에 대한 정의, 뭐 서로 다른 두 변의 길이의 뭐가 됩니까? 합은, 그렇죠? 길이의 합은 나머지 제 한 변의 길이,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 두 개의 길을 봤을 때 당연히 같거나 더 크다죠. 삼각형 부등식이잖아. 두 개 합하기 더 커야 정상 맞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워낙에 중요하고 뭔가를 증명할 때 많이 쓰는 내용이니까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한테 실해석학 배운 사람들은 저기에 대한 내용을 이용해서 많이 풀고 실제로 뭐 증명도 해놨습니다. 알았죠? 증명해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자, 벡터로 표현하면 그냥 써버리면 되니까 뭘 증명을 따로 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민코우스키 부등식 다음에 아주 중요한 또 부등식을 하나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 잘 알죠? 자, 이 부등식에서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나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크거나 같다 뭐죠? ax 플러스 얼마? by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진 녀석을 우리가 기억하죠. 이 표현되어진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C-A-U-C-H-Y 코시 잘 알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적분까지 확장이 되겠지만 우리는 그냥 요 정도만 우리가 알아둘 필요 있죠. 벡터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때는 요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쳤을 때 이 이거 이렇게 되면 모양이 마치 뭐처럼 보여요? AB를 나타내는 어떤 벡터가 있다 친다면 벡터 두 개를 뭐합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거랑 똑같죠. 만약에 이 성분이 XY라고 하는 게 있다면 이렇게 쓰면 얘 V가 XY, U가 AV일 수 있잖아. 그치?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B. 얘는 XY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U.V가 되나요? 맞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뭐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죠? 바로 U 벡터의 크기의 뭡니까? 제곱 곱하기 V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얼마? U 벡터 도트 V의 전체 제곱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곱되면 다 양수가 되니까 뭐랑 같아? U 도트 베타 V 벡터의 크기의 뭡니까? 제곱이랑 같잖아. 그치? 맞죠? 이게 제곱이 되니까 이 스칼라 값이잖아요. 스칼라 값. 알았죠? 자,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두 식에서 같은 양수니까 제곱을 벗기면 바로 이 식 자체에서 재밌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바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벡터로 표현한다면 얼마?
u 도트 v라고 하는 녀석,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u 벡터의 크기, 그다음 뭐 v 벡터의 크기 이렇게 쫙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물론 이 식을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매우 중요한 어떠한 공식을 이용해서 다시 증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을 한번 보겠는데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짐과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도 많이 적용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바닥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이쪽 벡터가 실제로 우리가 기울어져 있더라도 관계없이 V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방향으로 각도를 이루고 지나가는 U 벡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벡터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수직으로 떨어질 때 이걸 우리 뭐 했다라고 하죠? 정사형 했다 합니다. 정사형. 정사형이란 말을 하고 여기다 직교로 떨어졌다 해서 우리가 정사형, 직교사형이란 말을 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사형이라고 하는 녀석을 볼 텐데요. 정사형, 프로젝션. 자, 프로젝션. 정사형 또는 뭐라고요? 직교사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제 정사형과 직교사형인데 이 정사형, 직교사형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한 벡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벡터를 보겠는데요. 자, 이제 정사형 벡터, 그러니까 프로젝션 벡터라고 하는데 이걸 표현할 때 책마다 좀 다르지만 프로젝션 앞 글자만 따서 UV 이렇게 쓰면 U를 V에다 내렸다는 뜻이고요. 또는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게 PROJ라고 하고요. 여기다 U를 쓰고요. 여기다 밑에다가 V를 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이제 우리는 정사형 벡터라고 하는 걸 보겠는데요. 이 정사형 벡터는 당연히 뭡니까? 아래쪽에 정사형을 떨어뜨렸으니까 이 벡터를 뜻하는 것이겠죠. 이 벡터. 자, 이 벡터인데 이게 벡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크기가 있을 것이고 방향이 있을 거예요. 방향이 있는 대로 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방향 그러면 V 벡터 방향이라 그러면 V 벡터의 방향이니까 뭐만 쓰면 될까요? 바로 단위 벡터만 쓰면 되지. 왜? 방향만 우리가 얘기할 때는 크기를 1로 두면 되잖아. 왜냐하면 이 앞에다가 내가 어떻게 되니? 이 크기를 곱해버리면 이게 그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구할 때는 방향만 있으면 되니까 크기는 1로 줘야 돼. 여기다 8배 이래 빠르면 얼마 돼? 그 방향인 벡터의 크기가 8배만큼 간다는 뜻이니까 바로 뭐가 된다? 이 뒤에 방향만 뜻할 때는 항상 뭐라고? 단위 벡터를 쓴다는 거 잊지 말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때릴 때 우리는 이만큼의 각도를 세타라고 쓴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벡터를 프로젝션 뭐라고 쓸까요? U 벡터, 위에 것 아래 것 알겠어요? 내리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녀석의 크기부터 보겠습니다. 이 크기는 단순하죠. 어떻게 돼요? 이게 U 벡터의 크기면 여기 크기는 U 벡터의 크기에 뭐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U 벡터 크기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요. 이 프로젝션 벡터는 자, 저 상황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 프로젝션 벡터라고 하는 건요. 다음과 같이 정의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젝션 벡터의 정의의 사항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요 두 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좀 할 수 있냐면 요 주어진 벡터에 대한 계산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션 UV는요. 프로젝션 V 이렇게 적혀있는 이 녀석은 바로 크기가 얘란 말이야. 얘니까 어떻게 돼? U 벡터에다가 뭐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죠. U 벡터의 코사인 세타인데요. 이 코사인 세타는 아까 우리가 뭘 배웠죠? 각 앵글 같은 거 배웠잖아. 앵글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앵글에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배우다시피 어떻게 돼요? U 벡터의 크기에다가 V 벡터 크기 분의 U 벡터에다 도트 얼마 됩니까? V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약분됩니다. 그러면 크기가 나오네요. 자, V 벡터 크기 분의 U 도트 V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데 방향을 제외하고 크기만을 논한다면 이때 우리는 이 프로젝션 벡터의 프로젝션 U 벡터가 V 벡터로 가는 것의 스칼라 성분이라고 하면 스칼라 성분은 바로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방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녀석 뭐가 되냐? 저거에다 뭘 붙여주면 돼? 위에 바로 절대값을 쳐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내적은 성분끼리 곱하다 보니까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루는 각이 둔각이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음수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렇게 주어질 것이고 자, 이것이 이제 스칼라 성분이 됩니다. 자, 그게 아니라면 벡터니까 방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진 거 외우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에다 이제 뭐가 됩니까? 우리는 이제 그 방향에 뭐를 한다? 단위 벡터를 하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방향은 V 벡터 방향이에요.
V 벡터 방향이란 말은 뭐가 돼? V 벡터 방향으로 뭐가 돼? 단위 벡터를 이렇게 해주는 게 맞겠죠? 얘도 스칼라, 얘도 스칼라예요. 그럼 요거는 벡터니까요. 요렇게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요렇게 하면 크기의 제곱이잖아. 크기의 제곱은 다른 말로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요렇게 쓰겠다.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고요. 이 공식을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응용을 하게 됩니다. 자, 프로젝션 벡터라고 하는 건 잘 기억하고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거는 크기, 방향은 여기다 다 포함되어질 수 있다를 마이너스 안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요거는 V 벡터 방향으로 프로젝션 U를 V에다 때렸다는 뜻이 됩니다. 공식을 암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반드시 기억하고요.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각도를 한번 재보려고 하는데요. 자, 뭘 얘기할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다음 예를 볼게요. 자, U라는 벡터가요. U라고 하는 벡터가요.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3이에요.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3이에요. 자, V라는 벡터도요. 자, 3하고 5하고 7이네요.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7. 자, 이때 이 두 녀석이죠. 이게 UV 두 개의 거리를 구하려면 루트 얼마로 쓰면 됩니까?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매우 단순한 값이 됩니다. 얼마? 3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얼마? 마이너스 5 더하기 2의 제곱에 더하기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빼기 3의 제곱이 됩니다. 자, DV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 얼마 됩니까? 이 사이각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는 여기 나오는 식에서 얼마 돼? 루트에다가 이 크기죠. 자, 크기 1, 4, 9니까요. 9 루트 14인가요? 루트 14 곱하기 얼마? 자, 여기는 얼마 됩니까? 이제 3, 3은 9에다가 25에다가 7, 7이 49 58이죠. 58 70에다가 63이 되네요. 자, 63이 됩니다. 분해 그 다음에 두 개의 내적이죠. 자, 내적을 하면 얼마 돼? 3에다가 플러스 10에다가 마이너스 21 돼요. 그러면 여기는 루트 14 그냥 쓸게요. 루트 63에다가 이게 뭐 여기에 3, 21이니까 3, 7 그쵸? 3루트 7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13이 되니까요. 9인가요?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우리가 답을 구하라 그러면 이때 세타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아크 코사인 그쵸? 역으로 가야 되죠.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까 자 3으로 나누면 얼마 되죠? 여기다가 여기가 루트 14 루트 14에다가 곱하기 루트 7 분의 얼마 되죠? 마이너스 3인가요? 다시 정리한다면 아크 코사인이 얼마 됩니까? 요게 루트 84분의 요게 7이 14인가 7 나오네요. 얼마 됩니까? 이거 루트 7이니까 얼마? 7루트인가요? 7루트 2분의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얘 위로의 정사인 벡터를 구하라 그러면 프로젝션이 얼마? U 벡터를 V 벡터로 보낸다면요. 자, 어떻게 되죠? V 벡터의 크기입니다. 얼마? 루트 63. 루트 63 얼마 되죠? 3루트 7이었죠. 자, 이렇게 분해. 자, 그리고 이거의 제곱이잖아요. 제곱분해. U 도트 V에 이거 두 개 내적을 한 게 얼마였습니까? 내적을 한 게 마이너스 9네요.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벡터가 뭐라고요? 여기가 3하고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7이네요. 자, 이렇게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얼마 되냐면 이게 제곱이니까요. 97이 63이죠. 그럼 얼마? 97이 63분의 9가 되겠고요. 3하고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7 그냥 쓰면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1에 얼마? 3하고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7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션 벡터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역시 충분히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듣도록 합시다. 잠시 쉬었다 듣도록 올게요.